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지만 당신은 문득 그 공간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묘한 한기를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영혼은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안식처라고 믿도록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떤 순간들 속에서 그 견고한 울타리는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남몰래 자책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뼈아픈 외로움은 결코 당신이 유별나거나 이기적이어서 생겨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절박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군중 속의 고독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친밀해야 할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일상을 함께 영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마음의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구하려 모여들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 입고 마는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가장 극명하고도 잔인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경계를 쉽게 침범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라면 결코 하지 않을날 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당신의 슬픔, 분노 혹은 지친 하루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려 들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당신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이 미세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단절을 심각한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무리 속에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감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의 변형계는 상대방의 눈빛, 목소리의 톤,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며 내가 이곳에 속해 있고 환영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내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저녁 식사 시간일지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 같은 말이나 차가운 무관심에 대비하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가면을 쓰게 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이 말한 페르소나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견고하게 작동합니다. 착한 딸, 듬직한 아들, 희생적인 부모, 혹은 묻어난 배우자라는 각자의 역할에 갇혀 진짜 자신의 모습은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겨버리고 맙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쓴 그 완벽한 가면과 소통할 뿐 그 가면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진짜 당신의 맨 얼굴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도 낯선 타인처럼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만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취약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판단받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은 인간의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한 필수적인 산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안에서 그 산소가 차단될 때 내면의 영토는 서서히 질식해 갑니다. 당신이 식구들 사이에서 점차 말수를 줄이고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도피하게 되는 것은 결코 당신이 차갑거나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연약한 자아를 지켜내기 위한 눈물겨운 자기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당신은 그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위태로운 뗏목에 매달려 표류하듯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위험한 환상은 기대감을 낳고 채워지지 않은 기대감은 필연적으로 깊은 절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수십 번, 수백 번 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말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던 그 공허함은 서서히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으며 거대한 우울의 늪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려 당신은 차마 그곳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만을 훈련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그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은 병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시끄러운 다툼이 아니라 숨막힐 듯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교류하지 않는 그 텅 빈 고요함은 때때로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거실 소파의 양끝에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을 응시하는 그 서늘한 풍경 속에서 당신은 철저하게 단절된 두 개의 우주를 봅니다. 물리적으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수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듯한 그 뼈저린 괴리감. 그것이 바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외로움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연결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으며 온전한 나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막연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차갑지만 명징한 현실의 얼굴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이해와 헌신을 담보한다는 그 오래되고 폭력적인 신화와 완전히 작별할 시간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머레이 보에는 가족 체계 이론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자아 분화의 중요성을 깊이 역설했습니다. 자아 분화란 타인, 심지어 가장 핏줄로 얽힌 가족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서적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당신이 지금 매일 밤 뼈저리게 겪고 있는 그 혹독한 외로움은 어쩌면 진정한 당신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필연적이고도 숭고한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기대와 요구라는 답답한 거푸집에 맞춰 당신을 우겨 넣으려 했던 지난날의 무수한 억압들이 이제 한계, 임계점에 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쳐놓은 숨막히는 정서적 중력장에서 벗어나 오롯이 두 발로 당신만의 단단한 대지 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뼈아픈 상실감을 온전히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재현하려는 반복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받지 못했던 조건 없는 수용을 현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집요하게 보상받으려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혹은 다 큰 자녀에게서 내 텅 빈 결핍의 조각을 찾아 맞추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의 묵은 상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헛된 반복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걸음은 타인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나의 무의식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당신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진실을 눈물로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의 숨통을 조이던 그 무거운 짐은 산산이 부서지며 가벼워집니다. 그들도 결국 각자의 상처와 미숙함을 안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소모하며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을 시들게 내버려두는 대신 이제는 시선을 돌려 당신 내면에 버려진 뜰을 정성껏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지독한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경계선입니다. 이 건강한 경계선은 상대를 매정하게 배척하기 위한 얼음장 같은 벽이 아니라 당신의 부서질 것 같은 얇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무례한 평가나 차가운 침범 앞에서는 의연한 침묵으로 일관하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당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를 완전히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인 거리라도 수만 광년으로 벌려 당신만의 안전한 벙커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신성한 영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칼로 물베듯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느냐고 눈물 지으며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파괴적인 집착을 분명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각자의 영토에 굳건히 서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다정하게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나의 영토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내 영혼이 질식해 가는데도 무작정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에 불과합니다. 혈연으로 우연히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의 절대적인 전부라는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낸 슬픈 환상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나와 영혼의 주파수가 맞고 서늘한 침묵조차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다정한 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취약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귀한 연결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 새롭게 개척해 나갈 진정한 의미의 영적 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매달며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바다를 홀로 항해할 때 배의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대로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밤하늘에 묵묵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당신만의 새로운 항로를 다시 굳세게 그려나가면 그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낡은 나침반이 당신에게 따뜻한 방향을 지시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이미 스스로 빛을 뿜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는 무관심의 사막 속에서도 끝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서툰 사람들 틈에 아주 우연히 그리고 잠시 잘못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누릴 온전한 권리가 있는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지극히 고귀한 사람입니다.